네, 안녕하십니까. 중강, 1학기 기말고사 이후로 2학년 영상을 처음 찍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도 다 눈에 보이고 내가 말 그대로 오프라인, 현실에서 선생님과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한 상태에서 좀 더 올바른 태도로 수업을 듣는데 집에서는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 뭐 냉장고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도 자유롭게 만질 수 있지. 또는 이제 화면을 켜놓고 인터넷창으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뭐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의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선생님이 말이 맞는지 네이버로 지금 당장 검색해봐서 이병수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네? 바보였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영상을 좀 짧게 길면 25분, 짧으면 15분, 한 20분 선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하겠지만 원격 수업으로는, 하상 수업으로는 이제 출결만 하고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넘어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도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유튜브 수익 창출하려면 1000명의 구독자와 10,000시간의 시청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구독자들, 나의 독자들이 내 영상을 10,000시간인가 1,000시간인가 봐줘야지 이제 심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일푼이에요. 저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는 착실한 교사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궈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수업은 뭐하냐? 원래는 북한에 관해서 좀 심화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으로 좀 더 심화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즉 내일 오겠지만 학교에 와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뭐냐? 간단하게 복습 겸 상식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이라고 하면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좀 우스운 나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경제력도 약하고 시민의식도 약하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 문화적 기부도 약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 핵밖에 없다. 핵밖에 없다. 제 수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은 친구라고 하면 해킹 실력도 뛰어나지. 핵에다가 이제 군사력도 들어가겠죠. 군사력. 군사력이 20몇 위 정도 될 거예요. 한 26위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6위 정도 돼요. 물론 핵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셉니다. 아무튼 군사력과 해킹 실력 정도 제외하고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그 정도 제외하고는 볼품없는 나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은 이런 나라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가서요, 대한민국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하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꽤나 많아요. 일본은 알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나가 어딨나요? 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렴풋하게 가나가 아프리카 쪽에 있구나 라고 짐작하고 대략 이쯤에 있지 않나요? 라고 찍어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미국인들 상식이라 치면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설렁설렁 배우거나 설렁설렁 인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늘상 말하지만 북한은요, 우리의 동지다, 우리의 동반자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계도 적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우리의 주적은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주적이라기보다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표현이 뭐 적합하지 않다,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또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적국이라고 할게요. 근데 적국인과 동시에 동반자예요.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손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통일할 필요 없다. 아니면 지금 상태 유지해도 괜찮다. 예.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잘 못 느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생각합시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만일 북한과 통일을 못했어요. 그건 여전히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여전히 섬나라예요. 근데 섬나라인데 이 위쪽 부분이 꽤나 두려운 섬나라예요. 이 위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군사력을 투자해야지만 뭐 이게 유지가 되는, 안보가 유지가 되는 나라예요. 반면에 옆에 뭐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미국과는 친하냐? 물론 친한 나라도 있고 안 친한 나라도 있습니다. 친하다 안 친하다에 떠나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있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통일을 뭐 100년, 200년 동안 못했다 칩시다. 2100년인데 통일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무엇이냐? 그때 가서 알겠지만 지금으로는 사실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제가 물론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제가 뭐 정확히 뭐 생각을 해볼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수는 아마 줄 겁니다.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고 젊은 노동이 가능한 뭐 젊은 사람들은 줄 거고 인구의 총체도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과학기술력은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고요. 우리 원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원신. 어우 예, 차이니즈 예, 어우 게임 잘 만들어요. 뭐 타워 오브 디펜스? 오우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게임 보면 뭐 그 플스 게임들 있죠. 뭐 콘솔 게임 있잖아요. 뭐 뭐야 이거 뭐 블러드본이나 또는 다크 소울이나 그런 거 말고도 뭐 닌텐도 게임들 마리오나 특히 뭐 여러분들 그 포켓몬스터 고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다들 포켓몬스터라고 하면 한장하잖아요. 오우씨 일본 문화 오우씨 수고이 대단합니다. 중국 기술 와씨 대단합니다. 와우씨 북한은 패스. 러시아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도 이게 세요. 러시아는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도만 봐도 알다시피 서방의 모든 나라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석유 안 쓸 거야, 너희 천연가스도 안 쓸 거야, 너 수출 못하게 할 거야, 너 뭐 맥도날드 이런 자본시장 다 뺄 거야.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나름 7개월 동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자원도 많고 인구수도 꽤 많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요. 여기가 보이는지 이쪽 부분 보이는지 잠깐 볼게요. 잠시만. 잘 보이는군요. 내수 시장. 이 내수 시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수출, 즉 해외 다른 나라와 수출 수입 없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만 나라가 살 수 있는 국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장사하는 국내 시장을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수 시장만으로 나라가 유지되려면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1억 명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될 거예요. 1억 2천 정도? 우리 남한은 1억이 안 되죠. 1억에 한 반토막 정도 되죠. 1억에 반토막. 북한이랑 통일하면요. 한 7,500에서 8천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1억에 좀 가까워지죠? 1억에 좀 가까워지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사방이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뭐 동남아시아도 군사력이 꽤나 빠방합니다. 꽤나 잘 나가요. 우리나라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뭐가 있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통일마저 안 하면요, 이런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섬나라다 보니까 대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 시간 때
유라시아 횡단 열차라고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반에는 못 가르쳐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뭐 사회 역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세계 지도를 잘 못 그립니다. 그래도 뭐 대충 이게 칠판이 젖어서 조금 잘 안 보이겠네요. 미안해요. 뭐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쪽이 좀 빠졌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뭐냐, 블라디보스톡에서 쭉 가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데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쉽게 생각해서 북유럽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간 횡단 열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은요, 쭉 이어져 있어요.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했다라고 했지만 아마 좀 연장을 했을 거예요. 러시아, 우리나라 여기까지. 근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게 어디까지 뻗치냐? 부산까지 뻗칠 거예요. 부산까지 뻗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우리나라를 좀 이상하게 들렸네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그려졌어야 했는데. 예. 아무튼 부산까지 뻗칠 거예요. 부산까지.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부산까지 뻗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나나나 또는 뭐 의류나 또는 뭐 지하자원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수입할 때 어떠한 게 제일 싸냐? 당연히 대륙, 땅으로 가는 게 제일 쌉니다. 제일 비싼 건 항공, 하늘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비싸고요. 그래서 웬만치 고가의 물건이 아니면 대다수가 배로 운송되거나 또는 철도로 운송이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역에 앉아있으면요, 긴 기차에 이렇게 뭐 석탄이나 그런 거만 실려있는 그 열차가 지나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가 한 40칸? 30칸 정도 되어 있는 열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차는 쌉니다. 생각보다 싸요. 이 열차는 뭘로 움직일까요? 기름? 석유? 아니에요. 전신주라고 하죠. 전기로 가요.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상식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는요, 저장도 가능하지만 무한정 저장되지 않습니다. 뭐 무한정 저장되면 피카츄 같은 거 10마리만 있으면 나라가 그냥 평생 돌아갈 거예요. 저장 계속하면 되잖아요. 피카츄가 죽을 때까지 100만 볼트 쌓아가지고 배터리 같은데 뭐 계속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는요, 생산하다 보면요, 낭비되는, 버려야만 하는, 다 쓸 수가 없어서 버려야만 하는 전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에서 심야전기라고 합니다. 야간에는 사람들이 자느라 전기를 덜 쓰기 때문에 전기값을 좀 저렴하게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물론 이제 운송하시는 분들은 피곤하겠지만 그 저렴한 전기, 벌어지는 전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에서 우리 부산까지 물건을 쭉 이렇게 수입을 한다. 훨씬 더 싸게 먹힐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더 큰 장점이 뭐냐? 이렇게 일본이 있죠.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공, 비행기로 가던가 배로 가던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러시아까지 물건을 기차 타고 옮긴 다음에 여기서 배 타고 가던가. 근데 만약에 부산이 마지막 창고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허브라고 해요. 허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류창고. 가끔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키면요, 어디 허브에 물려있다, 뭐 중부 허브에 있다, 중부 SUV에 있다, 저 물류창고라는 거예요. 부산이 물류창고가 되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지리학적으로, 지형적으로 앉아서 돈 버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걸 아니까, 야, 우리 해저터널 짓자. 바다를 통해서 터널을 짓자. 해저터널. 그러면 하늘 간에 해저터널을 지으면 한국 너도 일본으로 넘어오기 쉽잖아. 여행 오기 쉽잖아. 그리고 수출하기도 편하잖아. 그러니까 해저터널 뚫자 라고 했는데, 이거를 반대했던 교수가 했던 말이, 야,
우리가 이 해저 터널이 없으면 부산이 대륙 끝에 허브가 돼서 물류창고가 돼서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뭐 옛날 말로 하면 중개무역 비스무리한 거죠. 그걸 할 수 있는데 해저 터널을 뚫으면 일본이 마지막 통로가 되지 않냐. 그러면 아메리카로 가는 뭐 괌이나 미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캐나다 아메리카로 가는 최후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일본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런 물류창고를 떠나고도 여러분들이 기차 타고 북유럽을 갈 수 있다, 기차 타고 중국을 갈 수 있다, 또는 기차 타고 러시아, 북한을 갈 수 있다.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을 하게 되면요. 국방비를 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국방비를 덜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떠한 군사 전문가들은요. 야, 지금 북한은 중국의 완충 지역으로 우리가 국방비 쓰는 거를 덜 쓰게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과 싸우는 게 좀 더 무섭겠냐? 중국과 싸우는 게 좀 더 무섭겠냐? 당연히 중국이 더 무서울 것이다. 중국이 더 세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는요. 야, 중국이 우리랑 왜 싸우냐? 맞는 말이잖아요. 중국이 우리랑 왜 싸우냐? 왜 싸우겠어요? 없죠. 왜 싸워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모로 좋다. 그리고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남한보다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가서 뭐 지질학 검사를 하고 지하전이 얼마였고 그런 거 모르겠는데 검사를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추론컨대 우리 남한보다는 지하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전을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렇게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의료 쪽은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다면 기초과학이라고 하죠. 뭐 과학계열, 뭐 공과계열, 뭐 아무튼 이런 기초과학은요. 북한 김일성대학이 훨씬 더 뛰어난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과학이 좀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핵미사일 만드는 것만도 미안해요. 핵미사일 만드는 것만 봐도 북한이 과학이 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베리아 횡단 열차 말고 다른 경제적인 이유는 없냐? 아까 말했죠.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또 다른 경제적 이유는 없냐? 국방비를 아까 말씀했죠. 그럼 이제 또 다른 경제적 효과는 없냐? 이제 인구수라고 할게요. 인구. 여러분들 뭐 출산을 해라, 결혼을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굳이 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겠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혼하면요. 막 손가락질 했는데 요즘에는 이혼했다고 하면 이혼했어요? 뭐 옛날보다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인구수도 증가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제적 이유가 있냐? 또 다른 경제적 이유.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면요. 이제 얘네들은 휴전, 전쟁을 멈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아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상태구나. 그러면 해외에서 좀 더 투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미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핵을 뻥뻥 쏘고 있네요. 그러면 미국인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당장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 아니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잃지 말고 조금만 투자해야겠다. 이거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할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멋있지 않죠? 한국 할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 대한민국 이미지,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져서 평가됩니다. 실제 가치는 100만 원인데요. 전쟁 때문에 그 가치가 70만 원 정도밖에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쟁으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주식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은요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자꾸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주식은요 쭉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끝나고 휘청휘청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가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더 증가한다. 기업들의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럼 기업들의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좋냐? 기업들이 더 원활한 투자를 하게 된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민간인들, 즉 국민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관해서 물론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기분 나쁠 거예요. 만일 북한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보다는요 중국과 통일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예, 총 생산량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회시간 때나 고등학생 때 뭐 경제나 그런 걸 배우면 뭐 부의 재분배, 뭐 복지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숙하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유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플러스로 하자면 이제 동포,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물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민족적 이유만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어요. 옛날 100년 전만 해도요 한민족, 이 민족의 의미가 상당히 셌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로 모두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어쩌고저쩌고 홍익인간 정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백의 민족 또는 배달 민족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민족의 개념이 셌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의 동물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나와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와 닮은 사람을 좀 더 호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상대를 보잖아요. 나랑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있어요. 내가 잘생기면 나의 그 미래의 배우자, 뭐 같이 살 사람도 잘생겼을 거고, 내가 못생겼으면 같이 살 사람 못생겼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못 가지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좀 비속어를 쓸게요. 미안해요. 찐따같이 굴지 말라는 거예요. 찐따같이 굴면요 슬픕니다. 내가 설사 가진 게 없을지라도 가슴 피고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쭈글쭈글하게 있는 것보다 그나마 뭐 가오충 이렇게 어깨라도 피고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말을 좀 더 할게요. 민족적 개념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족의 이유만으로 통일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사람들을 보고 가족처럼 느낄 수 있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충주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서울 사람을 보고 우리 집에 재워줄 수 있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전화에 휴대폰에 02라는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서울 지역번호로 연락이 와요. 안 맞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보이스피싱일까봐. 민족적 개념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적. 전쟁은 끝나야 돼요. 인류적.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요. 와 불꽃놀이다. 더 펑펑 터져라. 와 역시 푸틴. 야 짱이야. 이런 사람 딱히 없을 거예요.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설사 평생 80년 90년 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을 만나보지 않을지라도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가치를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을 얘기할 때는
다양한 이유로 통일을 바라봐야 된다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통일 관련 얘기 말고요. 좀 더 정확한 얘기는 학교 와서 할게요. 좀 더 이제 끝났고요. 이제 할 말은 여러분들 집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사실 태풍이 밑에 울산이나 뭐 포항이나 밑에 지방은 되게 세게 왔어요. 되게 무섭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주, 약간 중부지방이다 보니까 이게 태풍이야? 라는 느낌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지방은 엄청 비도 많이 왔고요. 피해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철없이 뭐 게임이나 그런 채팅창에 야 신남노가 뭐 태풍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밑에 사람들은 많이 고통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피해보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보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요 정말 어린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내가 좀 한동안 말을 못했지 사랑해 라고 보내면요 엄마가 두 가지 반응을 하실 겁니다. 첫째는 마음 따뜻하게 내 아들이 다 컸구나 나도 사랑한단다 아들 이라고 보내던가, 두 번째는 내 아들이 설마 이상한 짓을 하려나 걱정돼서 전화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 내가 뭐 풀풀대서 미안해 사랑해 라고 보내면요 마음 뿌듯하게 내 아들이 다 컸네 표현은 안 해도 나를 사랑하네 뿌듯하게 느끼시던가, 아니면 내 아들이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한다 한번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좀 밥 좀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만 있으면 라면만 먹다가 또는 엄마 아빠가 출근하셨으니까 뭐 잡다하게 안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 안 커요. 수업은 끝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